오늘은 믿기 힘든 일이 공항에서 펼쳐진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인천국제공항 아침 8시에 북적이는 터미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 수연이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들고 제주도로 향하던 그 순간 갑작스레 승무원이 다가와 말했죠. 이코노미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유는 터무니없었어요. 시스템 오류로 오버부킹 됐다며 그녀의 한복과 젊은 외모가 문제라는 겁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수연, 그녀가 꺼낸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을 걸자 놀랍게도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멈췄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기에 공항 전체를 뒤흔든 걸까요? 이 부당한 대우와 반전의 순간 끝까지 들어보시죠. 인천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은 아침 8시를 막 넘기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객들의 발걸음, 안내방송, 캐리어 바퀴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수연은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터미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곤색 저고리는 단정하게 떨어졌고 분홍빛 치마는 발목까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치마폭이 걸음마다 살짝 흔들리며 마치 연꽃이 바람에 춤추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죠. 쪽진 머리에 은빛 장식이 반짝였고 작은 핸드백과 캐리어만 든 소박한 모습은 품격이 넘쳤습니다. 수연은 제주도에서 열리는 문화 페스티벌 강연을 위해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유튜버이자 콘텐츠 기획자인 그녀는 이 강연이 자신의 메시지를 더 널리 알릴 기회라 믿었습니다. 공항의 유리창에 비친 한복 차림의 자신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아, 어디를 가든 우리 문화를 당당히 보여줘. 그 말은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터미널은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 캐주얼한 옷차림의 가족, 외국인 관광객까지. 수연의 한복은 그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고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저 예쁜 옷 뭐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그런 시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기회라 생각하며 당당히 걸음을 옮겼죠.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강연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구로 향하며 이번 여행이 특별할 거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면세점 앞에서 잠시 멈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한복의 곡선과 색감이 공항의 현대적 분위기와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오가며 여행의 설렘을 만끽하고 있었죠. 수연은 그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곧 비행기에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희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수연은 비행기 탑승을 위해 게이트로 향하며 조용히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길은 우아했고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한복의 부드러운 색감과 단정한 자세가 기내의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으며 그녀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다른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관찰했죠. 수연은 그런 시선에 미소로 답하며 자신의 문화를 당당히 드러내는 이 순간이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번 강연에서 한국 문화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이 설렘도 잠시, 곧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그녀도 몰랐습니다. 수연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 책을 읽으며 제주도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복의 부드러운 곡선이 비행기 좌석의 현대적 디자인과 어우러져 독특한 조화를 이루었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연에서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이야기할 생각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저마다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어떤 이는 수연의 한복을 신기한 듯 바라봤고 젊은 여성 승객은 한복이 정말 예쁘네요 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수연은 따뜻한 미소로 답하며 짧게 대화를 나눴죠. 그 순간 승무원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지연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한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죠.
수연은 처음엔 그 시선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한복 차림에 대한 호기심 어린 시선은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승객님 죄송하지만 이 좌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비즈니스 클래스가 오버부킹 됐어요. 이코노미로 이동해 주셔야겠어요. 수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에 쥔 책이 살짝 흔들렸죠. 그녀는 차분히 티켓을 꺼내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제 티켓은 정당한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인데 왜 이동해야 하나요? 지연은 티켓을 흘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중복 예약이 됐습니다. 젊은 분이시고 한복 차림이라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했어요.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복 차림이 우선순위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규정을 알려주시겠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지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이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이코노미로 이동해 주시죠. 다른 승객들 불편하지 않게요.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른 이는 고개를 저으며 지연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죠. 수연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억울함이 밀려왔지만 화를 내는 대신 차분히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유튜버로 활동하며 수많은 편견과 마주했던 경험을 떠올렸죠. 그때마다 침착함과 논리로 대응했던 기억이 그녀를 지탱해줬습니다. 수연은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누가 불편해하신 건가요? 지연은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입니다. 빨리 결정해 주세요. 수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내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수연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한복 차림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다는 말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티켓을 다시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티켓에는 분명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번호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죠.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 중에는 수연을 응원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특히 창가 쪽에 앉은 은희, 60대의 은퇴한 문화평론가는 수연의 한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수연의 차분한 태도와 한복의 우아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그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지켜보며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은 수연의 질문에 점점 더 강압적으로 나왔습니다. 한복이 예쁘긴 하지만 이런 복장은 기내에서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오버부킹 상황에선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정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수연은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복이 어떤 복잡한 상황을 만든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논리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대답 대신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승객님, 더 이상 논쟁하지 마세요. 이코노미로 이동하시지 않으면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그 말에 기내가 술렁였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꼈죠.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왜 저 언니가 혼나? 라고 물었고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수연은 손에 쥔 책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억울함과 당혹감이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죠. 하지만 그녀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배운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부당함에 맞서려면 감정이 아닌 논리와 품격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 그녀는 다시 한번 차분히 말했다. 저는 정당한 티켓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지상 책임자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연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불러드리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수연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 여성은 정말 대단해.
이런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다니. 기내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고 승객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정체성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상 책임자 태호가 기내로 들어섰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었지만 느슨한 넥타이와 피곤한 표정에서 짜증이 묻어났죠. 태호는 팔짱을 낀 채 수연을 내려다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지연이 빠르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녀의 말투는 수연을 문제 승객으로 몰아가는 느낌이었죠. 수연은 태호의 시선을 마주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 티켓은 비즈니스 클래스예요. 시스템 오류로 오버부킹 됐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죠. 왜 저를 이코노미로 이동시키려는 건가요? 태호는 티켓을 흘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객님,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오버부킹은 항공사 판단으로 처리합니다. 한복 입으신 게 다른 승객들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 이코노미로 가는 게 낫겠어요. 그 말에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복이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은 그녀의 문화적 자부심을 짓밟는 것 같았죠. 그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어떤 불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규정을 알려주시겠어요? 태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규정이야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지금 소란 피우시면 비행기에서 내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기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은희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수연의 침착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지만 그 불편함은 태호와 지연의 태도 때문이었죠. 한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고 젊은 여성은 수연을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연은 억울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유튜브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며 수많은 비판과 편견을 마주했죠. 그때마다 당당히 맞선 경험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단호히 말했다. 저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오버부킹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호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설명을 원하시면 보안팀과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결과는 같을 겁니다. 수연은 그의 협박에 상처받았지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은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 여성은 정말 강하다. 이런 부당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다니. 기내의 긴장감은 점점 더 커졌고 수연은 이 싸움이 단순한 좌석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죠. 기내는 긴장감으로 무거웠습니다. 수연은 태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가슴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이 부당함을 참을 수 없었죠. 수연은 지난 몇 년간 유튜버로 활동하며 배운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부당함에 맞서려면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에서 재혁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 이름은 그녀에게 특별한 힘이 있는 번호였죠. 주변 승객들은 수연의 침착한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녹화하며 수연의 단호한 태도에 감탄했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단순한 승객이 아니야. 뭔가 큰 반전이 있을 거야. 수연은 전화를 걸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여보세요, 재영님 계신가요? 수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고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기내는 갑자기 조용해졌죠. 승객들은 수연의 통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비행기에서 불쾌한 일을 겪고 있어요. 시스템 오류로 오버부킹 됐다며 저를 이코노미로 강제로 이동시키려 하고 한복 차림이 문제라고 하네요. 수연은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죠. 그녀의 말은 간결했지만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다른 승객들은 정확한 대화를 들을 수 없었죠.
은희는 눈을 반짝이며 생각했습니다. 재혁? 설마 그 재혁 항공사 고위 임원을 말하는 건가? 그녀는 문화평론가로 활동하며 업계의 주요 인물을 잘 알고 있었죠. 수연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지연이라는 승무원과 태호라는 지상 책임자가 저를 협박했어요. 비행기 편명은 제주행 127편, 게이트는 15번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수연의 구체적인 설명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특히 은희는 수연이 이렇게 침착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즉시 조치 부탁드립니다.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죠. 지연은 수연의 통화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든 소용없어요. 여기선 우리가 결정합니다. 태호도 거들며 코웃음을 쳤죠. 항공사 판단에 따르세요. 소란 피우면 더 곤란해질 겁니다. 하지만 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상한 여유와 확신이 담겨 있었죠. 기내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고 승객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수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좌석 문제가 아니야. 내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는 싸움이야. 수연의 전화가 끝난 직후 기내는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죠. 지연과 태호는 수연의 침착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은 수연이 결국 굴복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관제탑의 긴급 지시에 따라 잠시 게이트로 복귀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 말에 기내가 술렁였죠.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손에 쥔 채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관제탑에서는 VIP 탑승 준비라는 짤막한 답변만 돌아왔죠. 태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다급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기밀 사항입니다. 게이트 도착 후 지시를 기다리세요. 수연은 여전히 차분히 자리에 앉아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녀의 침착한 모습은 주변 승객들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했죠.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재혁과의 통화가 상황을 바꿀 거라는 확신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은희는 수연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전화가 비행기를 돌린 거라면 수연은 정말 대단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야. 승객들은 불안과 호기심으로 웅성거렸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지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연결편 놓치면 책임질 건가요? 젊은 여성 승객도 불안한 표정으로 덧붙였죠. 갑자기 왜 돌아가는 거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지연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곧 안내드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불안만 키웠죠.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천천히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며 기내는 더 깊은 정적에 휩싸였죠.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자신의 전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죠. 은희는 녹화를 멈추지 않으며 이 모든 일이 수연의 단호한 행동 덕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버부킹 문제가 아니야.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승객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무전기를 통해 계속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관제탑의 답변은 여전히 모호했죠. 수연은 책장을 넘기는 척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의의 문제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자 기내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곧 재혁이 모습을 드러냈죠. 50대 중반의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은 항공사 고위 임원으로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그 뒤로 법무팀 직원 몇 명이 서류와 태블릿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기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죠. 재혁은 곧바로 수연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님, 이런 불쾌한 일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과 존경으로 가득했죠. 승객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고위 임원이 한 젊은 여성에게 이렇게 정중히 사과하는 모습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지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태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혁은 수연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일로 받은 모욕과 불편에 대해 회사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관련 직원들에겐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순간 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은희는 차분히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죠. 수연님은 단 한 번도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님과 태호님이 부당하게 대했죠.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과 태호를 향해 돌아섰죠. 두 분 해명해 보세요. 우리 회사의 고객 서비스 원칙을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호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수연의 한복과 젊은 외모를 이유로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한 자신의 편견을 깨달았습니다. 재혁은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지연님, 태호님 즉시 모든 업무에서 정지됩니다. 정식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를 중단하세요. 그 말에 기내는 다시 술렁였죠. 수연은 차분히 일어나 재혁에게 인사했습니다. 재혁님, 직접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승객들은 수연이 재혁을 이름으로 부르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재혁의 딸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났죠. 수연은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며 이건 단순한 오버부킹 문제가 아니에요. 편견 없는 서비스가 중요하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죠.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과 직원 교육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기내의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고 승객들은 수연의 품격 있는 대응에 감동받았습니다. 재혁의 단호한 조치로 기내의 긴장감은 풀렸습니다. 승객들은 수연의 침착함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죠. 은희가 먼저 손뼉을 치자 다른 승객들도 동참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기내를 가득 채웠고 수연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승객들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할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과 희망이 담겨 있었죠. 한 중년 여성 승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연님, 정말 멋진 대응이었어요. 한복도 너무 아름답네요. 어린 소녀가 엄마와 함께 다가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한복 입으면 나도 이렇게 예뻐질까요? 수연은 눈높이를 맞추며 대답했죠. 한복뿐 아니라 모든 문화가 소중해. 너도 내가 좋아하는 걸 당당히 보여줘. 소녀의 엄마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수연은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 문화와 한복의 의미를 설명했죠.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와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은희는 수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님, 오늘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품격이 뭔지 보여줬어요. 재혁도 다시 다가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님, 이번 일은 우리 직원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이 일이 다른 이들에게도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기내는 이제 화합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시작했고 어떤 이는 수연에게 한복에 대해 더 묻기도 했죠. 비행기는 다시 이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승무원들이 친절히 안전 점검을 마쳤고 기장은 지연에 대해 사과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상상했죠.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처음엔 억울한 경험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구현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길.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수연은 구름 위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문화를 지키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특별한 여정이 되었죠.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뿌리를 당당히 드러내며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